안녕하세요. 안신혜입니다. 3인 3색 특집. 오늘은 그 마지막 날인데요. 세 번째 손님 모시고 저희 시장 전망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메이크의 강은보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뭐 한 달 만에 뵙는데 네. 그 사이에 참 다우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약 33%, 33년 내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뉴욕 주요 지수에 투자하신 분들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네. 7월 추가 상승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추가 상승 여지가 사실 여기서는 뭐 하방이다, 상방이다 참 논하기가 어려운 그런 장세가 계속 이어지지 않나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제가 방송에만 나오면 주가가 하락합니다 자주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 현재 장세는 여러분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을 크게 터뜨리면서 하락 추세로 보이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의 조정 장세가 끝나면 그러니까 이걸 눌림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조정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를 정도의 변동성은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7월 달 이제 7월 두 번째 목요일이죠.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빠른 하락폭이 좀 나오는 것 같지만 하락폭이 좀 크게 터지면 또 상승폭도 크게 터지면서 우하향하는 모습이 7월, 8월 한 중순 후반까지는 계속 이어지면서 8월 말 넘어가면서 9월 초를 이제 추석 연휴가 이제 다가오는 그 시점부터는 주도주가 다시 자리를 잡으면서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보입니다. 그래서 인버스를 들고 있는 분들, 레버리지를 들고 있는 분들 둘 다 양매수 전략도 한 3개월 정도는 둘 다 어떤 전략을 써도 좀 맥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레버리지 이야기를 두고 방금 해주셨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해보면서 글로벌 지수부터 한번 전망을 시작해보죠. 네, 다우지수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다우지수가 여러분들 그 시장이 6월 8일을 고점으로 해서 사실 그전 제가 한 달 전 출연했을 때보다는 좀 반등이 나온 것 같지만 사실 제자리 걸음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우지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나스닥 지수는 아주 강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도 다우지수와 나스닥의 중간점에 위치하면서 지수를 방향성을 지금 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우지수 현재 패턴을 보면 일봉에서는 사실 그냥 횡보입니다. 이걸 양매도장이라고 하는데요. 주봉을 한번 보시면 제가 여러 선을 많이 그어놨습니다. 주봉이 중요한데 주봉을 확대를 해보면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막내 파동이라고 하는 제일 위의 파동이 지금 제가 노트북이 가려져 있어서 네, 감사합니다. 막내 파동이라고 하는 제일 위에 있는 파동이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둘째형 파동이 시장은 고점을 찍었을 때 여기서 외봉을 하나 만들고 살짝 꺾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맨 밑에 있는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큰형은 바닥에서 이렇게 해서 지금 턴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주봉 에너지는 하락을 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막내와 둘째 에너지가 있고 상승을 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큰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트가 외봉을 만들고 옆으로 가면서 다시 위로 올라가려고 폼을 잡지만 올라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미국 증시의 현재 위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를 원래는 원고에는 없는데요. 나스닥을 좀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스닥을 보시면 시장의 바로미터로 최근에 나스닥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외봉 만들고 쭉 과열권에서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근데 언제 꺾일지 모르는 패턴을 만들고 있는데 이 나스닥은 7월 중순 후반부터 강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방금 제가 보너스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최근에 여러분들 저 나이 때 세대 때 보면 예전에 그 레간자라는 그 CF가 있었는데요. 소리 자동차. 없이 강하다. 뭐 나이대가 갑자기 체크가 될 수 있는 그 소리 없이 강하게 최근에 상해종합 증시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해종합 증시가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해 증시가 급락 파동을 2월 달에 하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두들겨 맞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주봉으로 보면은 아주 강한 모습입니다. 사실 예전에 중국 증시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우리 국내 증시가 전고 2200까지도 또 올라갈 수도 있고 2600도 갈 수도 있는 흐름인데 중국 증시가 강하지만 국내 지수는 좀 위에서 눌러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가 꺾이는 타이밍이 나올 것인데 지금 에너지가 상당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증시가 부러지는 시점이
예전에 코로나 때도 중국 증시가 부러지는, 제가 코로나가 창궐될지를 아무도 몰랐지만 제가 중국 증시의 하락폭이 커지면서 글로벌 증시가 부러질 것입니다라고 방송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증시가 강하게 올라갔는데요. 이 7월 2일 날 장대 양봉 기준에 3,092와 3,090포인트, 저가가 3,021포인트인데요. 3,050포인트를 이탈하는 그 자리가 글로벌 증시가 이제 조정장세로 들어가는 어떤 신호를 보여주지 않을까. 여러분들 메모하시고 그 부분만 체크하시면서 개별 장세에서 계속 조금 트레이딩을 좀 하시면서 아직은 시장에 먹을 게 있다. 글로벌 증시 여기까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나스닥은 악지르면서 강하고요. 상해 종합지수는 소리 없이 강한 모습을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네. 왜 근데 국내 증시는 이렇게 답답한 흐름을 보일까요? 7월은 그래도 좀 시원하게 뚫어줄 수 있을지 궁금해지거든요. 네, 코스피 지수 잠깐 보기 전에 제가 어제 작가님한테 이미지 하나, 글로벌 증시하고 이미지 하나를 좀 부탁했는데 혹시 화면이 보여지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바로 제가 진행을 하고요. 일단 먼저 코스피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자, 코스피 지수 한번 보시면 2217포인트에서 2030포인트까지 흘러갔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나 제가 그 방송을 많이 하는 그 플랫폼에서는 2217을 2200포인트를 찍게 되면 빠르게 2030을 향할 것이다. 그리고 2150에 강력 저항이 있을 것이고 오버슈팅은 2170 구간에 있을 것인데 그 뒤로 2080 라인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2150에서 저항 구간에서 계속 싸울 것이다. 이렇게 최근에 아주 디테일하게 좀 짚어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2149포인트 구간이 오늘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2150 그리고 지금 해외 선물 지수로 미국 증시를 보면 약보합선에 있는데요. 오늘 미국 증시가 만약에 부러지는 흐름이 나오면 그동안에 2089에서 2150을 올렸었던 흐름이 다 거짓말로 바뀌어버리면서 시장은 좀 강하게 2080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는 모습이 일단 다음 주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반장 정도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가 화요일 날, 수요일 날 그런 하락 파동을 좀 보이면서 국내 증시는 좀 위쪽보다는 악영향을. 근데 만약에 위쪽으로 오버슈팅이 나온다면 2170 6월 24일 날 고점 구간을 체크하는 정도, 그러니까 터치하는 정도지 여기서 추세로 전 고점 자리인 2200까지 가기에는 지금 좀 버겁다. 좀 디테일하게 한번 분봉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240분봉인데요. 화면을 제가 확대를 좀 해보면 파동이 여기서 과열권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둘째 형도 고개를 들었고 큰 형은 아직 하락으로 내려오려다가 막내와 둘째가 힘을 계속해서 괴성을 지르면서 올라가겠다고 하니까 큰 형도 마지못해서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열권 자리가 꺾이는 시점이 있는데요. 그게 오늘 미증시가 다음 주 월요일, 오늘 밤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 이어지는 모습에서 만약에 이 2080과 2150을 찍은 흐름에서 이 이평이 수렴돼 있는데 이걸 다 깨고 내려가면 그동안에 가두리, 그러니까 박스를 만들었던 거를 밑으로 레벨 다운이 되면서 2100 이탈도 다음 주, 다다음 주 이어서까지 계속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변동성이 상당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지금 풀이가 되는데요. 코스닥 바로 이어서 살펴볼게요. 네, 코스닥 증시가 최근에 766포인트를 고점으로 해서요. 제가 일봉 지수를 보시면 6월 15일 날 아주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급락 파동을 보일 때 이거 시장 이제 끝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저점에서 시장 주도주 쪽에서 강한 랠리가 좀 펼쳐졌습니다. 근데 오늘 751포인트까지 음봉이 하나, 둘, 셋, 네 개 나왔는데 양봉이 2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서 이 장대 음봉을 기준으로 해서 빨간색이 많은지 파란색이 많은지 보면은 거의 비슷하지만 파란색 쪽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한두 개 정도 더 많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올라오면 매도세가 계속 강하다는 뜻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오늘 양봉이 나왔는데 내일이죠. 내일 다음 주 월요일 날 코스닥이 고점에서 이런 십자 도치라든가 윗꼬리를 만드는 패턴이 나오면
시장은 좀 코스닥은 다시 전저점 이탈 이후에 700포인트 그리고 제가 코스닥 인버스 ETF를 좀 최근에 많이 모아가고 있는데 650까지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스닥이 이렇게 좀 말도 안 되게 강하게 하락할 것 같은 이유는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힌트를 좀 드리자면 바이오주의 고점 대비해서 아주 강한 하락이 바이오주 뭐 셀트리온도 있을 수 있고요. 삼성 바이오도 그렇고 아무리 못해도 10에서 20% 정도의 하락 파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바이오주의 하락세를 전망을 하시면서 코스닥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까지 정리를 해봤고 오늘은 특별히 7월을 맞이해서 방학 선물을 들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코스피 7 종목, 베스트 네. 7종목을 공개를 해주신다고요? 네. 일단 이 종목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장 접근해라 뭐 이런 뜻보다는요. 일단 여러분들 화면 차트 한번 보시면 그 시장의 주도주라고 우리 안리커님 방송 많이 하시니까 요즘에 주도주 하면은 어떤 종목이 주도주죠? 언택트 관련해서 뭐 네. 네이버나 카카오도 생각이 나고 네. 좀 쉬어가고 있긴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굉장히 뜨겁고 오늘장 뭐 LG화학, 삼성, SDI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역시 열심히 공부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한번 보시면 28만 9천 원짜리에서 눌림이 있다가 지금은 단기적으로 지금 상승 파동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 제가 너튜브 컨텐츠에서 이 랩 상품을 운영하시는 되게 잘 나가시는 분과 컨텐츠를 찍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28만 원대가 되면 단기 고점 신호가 나올 수도 있지 않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주도주가 꺾이지 않는 한 시장은 우상향할 수 있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는 여기서 눌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하는 것도 있지만 현재 파동을 보면 외봉을 만들고 내려오고 지금 쌍봉 흐름을 만들고 있는데 둘째형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쌍봉을 갔다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여러분들께서 들어가고자 하신다면 사실 여기다 발을 살짝 담그시는 거 좋습니다. 한 주 정도, 2주 정도 사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22평 자리와 여기 62평 자리가 있습니다. 22평, 62평 이 박스 자리까지는 네이버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 않을까. 그러면 앞단에 여러분들 방송 딱 들어보셨을 때 무슨 느낌이었죠? 7월부터 8월까지는 조금 흔들리면서 변동성 장세로 시장이 하락을 나올 것 같은데 갑자기 제가 안 하던 짓을 합니다. 네이버도 만약에 눌림 시에 강력하게 한번 여러분들 보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좀 기억하셨다가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액션을 네. 취하라는 게 아니고 제가 또 언제 방송 출연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면 그때 담자라는 말씀이시죠, 네이버. 네.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네. 또 다른 종목은 네, 카카오입니다. 네. 카카오. 지금 카카오가 네이버가 외봉을 만들고 눌렸다가 지금 카카오가 지금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저쪽 첫 번째 외봉을 만들었을 때를 고점을 베껴버리면서 추세 라인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지금 네이버보다는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추세 라인을 저 고점에서부터 연결선이 보이면 여기서 바로 쫓아가시면 약간의 물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눌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쫓아가시는 것보다는 저기 1차, 2차, 3차 추세 라인에서 4차 추세 라인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보시고 네이버처럼 조정 장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7월, 8월 정도에. 그러면 그때 가격 라인은 제가 가격 라인을 자막을 넣어달라는 말씀 안 드렸는데 25만 원 이하권에서 내려왔을 때 적극적으로 좀 임하시면 후반장 그리고 시장이 코스피 지수는 좀 떨어지고 코스닥 지수 떨어지더라도 내 계좌는 불어나는 그런 아마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카카오도 흔들릴 때 담자, 신고가 따라가지 말자라고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고 유튜브 채팅창에서 혹시 강흥모 대표님 네이버가 좋으세요, 카카오가 좋으세요 얘기를 하시는데 뭐가 더 좋으세요? 지금 현재는 카카오 쪽에 약간 6대4 정도 네, 이렇게 시세가 조금 더 센 흐름도 나타나더라고요. 네. 카카오까지 의견을 챙겨봤고 자 베스트 3, 세 번째 종목은요? 네, 베스트 3라고 하기에는 지금 상당히 리스크한 자리에 위치한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쌍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86만 3천 원을 찍고 22평을 이탈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기술적으로 1차, 2차, 3차에서 올라가는 척했다가 두들겨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패턴상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도주랑 달리 외봉을 만들고 나서 우하향하는 파동의 모습을 여러분들 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 현재 위치에서 10에서 20% 정도의 하락폭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기준 라인 있죠. 전저점에 나는 손절을 걸겠다. 그렇게 하시고 버티시는 그런 위치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여기까지는 열어놓고 있을 거야. 아니 나는 때려주기도 나는 삼바랑 결혼할 거야. 그러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 이 저점을 이탈했을 때 그래도 절반이라도 청산하시고 다시 전고점이 형성돼 있을 겁니다. 그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 다시 올라타는 전략이 좀 현명한 투자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차트를 바라보시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어떻게 대응할지 알려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럼 이번에 네 번째 종목인가요? 자, 셀트리온입니다. 삼성 셀트리온. 바이오와 함께 바이오주 이제 SK 바이오팜이 상장이 되면서 이제 이 세 종목이 시장을 주도를 할 건데요. 셀트리온이 33만 1,000원을 찍고 난 다음에 지금 하락 파동이 보이는데, 얘는 삼바랑 좀 달리 쌍봉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쌍봉을 먹기 위해서 진입을 하면 좀 리스크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33만 1,000원에서 눌렸다가 22평에서 지지하는 모습은 속임수 파동일 가능성이 높아서 올라갔다가 두들겨 맞을 때 이 62평과 122평 구간이 내려오면 너무 감사한데 아마도 그 자리는 주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여기까지는 열어놓으시고 62평 위쪽 단에서 여기 저점에서부터 쭉 치고 올라갔었던 중심값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관심을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시면 여기서 눌렸다가 언더슈팅이 나오더라도, 언더슈팅이 안 나오겠지만 혹시 나오게 된다면 강하게 바운딩이 나오면서 여러분들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셀트리온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나머지 세 종목이 더 궁금해지는데 뭘까요? 네, 일단 속도를 좀 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LG화학을 좀 보도록 LG화학, 하겠습니다. 네, 네. 50만 8천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화학도 보시면 둘째형 파동이 지금 꺾이고 있는데 막내 파동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얘는 카카오처럼 그냥 나 추세를 살릴 거야, 네이버처럼 쌍봉을 갈 거야, 두 가지 경우의 수로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LG화학은 외봉과 쌍봉 흐름에서 두들겨 맞는다 하더라도 급하게 62평, 120평까지 폭락 정도, 그러니까 급락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22평과 62평의 중심값 정도에서 약 가격 라인이 42만 원, 43만 원 정도에서 다시 눌렸다가 한 파동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LG화학을 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얘는 외봉을 만들었다가 눌렸다가 쌍봉을 만들어서 다시 혼나는 게 아니고, 네. 쌍봉을 만드는 척했다가 저 추세로 해서 쭉 길게 뽑아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장기적 관점에서 네. 투자하시는 분들은 괜찮긴 하겠네요. 그래서 주봉과 월봉 차트를 보면 네. LG화학은 목표가가 52만 원에서 65만 원 선까지도, 세상에, 네. 그래서 40만 원대 중반에서 좀 만약에 공략을 하시면 좀 긍정적인 여러분들 수익을 누리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매수 가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LG화학까지 들어봤는데 나머지 두 종목은 빠르게 감이 하겠습니다. 안 와요. 네. 네. NC소프트입니다. 요즘에 NC소프트? 밖에 잘 안 나가니까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지금 외봉에서 쌍봉을 돌려버렸습니다. 쌍봉을 돌려버렸다는 것은 눌림을 줄 가능성이 있지만 막내 파동이 너무 강합니다. 둘째 형도 내려오다가 막내의 등살에, 그러니까 저희들 자녀 있는 분들 핸드폰 잘 못 뺐잖아요. 한번 줬다가. 그러니까 그런 거랑 마찬가지 모습입니다. 막내 파동이 올라가고 둘째 파동이 내려오고 있는데 결국엔 막내의 고집 때문에 쫓아가면서 NC소프트는 눌림 자리인데, 여러분들 다른 종목과는 좀 달리 85만 원 이상과 그리고 90만 원 사이에서 좀 분할 매수를 한 1차, 2차로 나눠서 하시고요. 여기를 85만 원 선을 이탈하게 되면 절대 분할 매수하지 마시고, 제가 그때는 저희 PD님 졸라서 다시 방송 출연해서 AS를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C소프트는 이전과의 좀 다른 의견을 주셨고요. 네. 마지막 종목은 정말 감이 안 옵니다. 농심입니다. 농심이요. 네, 농심도 제가 이거 주도주 섹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종목인데요. 농심 주가를 보시면 저점에서부터 안앵커님 자리 계신 데가 23만 3천 원 자리였는데요. 지금 39만 원입니다. 거의 80%, 100% 정도 반등이 있었는데, 22평과 62평 이 가격 라인에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거는 가격을 탁 집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동안에 여기서 가두리 쳤던, 그러니까 박스를
모였던 저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은 사실인데 저 기간 동안 한 달 반 동안 가두리가 있을 것이냐 아니면 한 20일 정도 아니면 10일 정도 가두리가 있을 것이냐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 자리까지는 기술적으로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잘 모아가시면 LG화학처럼 저쪽 추세 라인부터 39만 원까지 열리는 구간에서는 한 45만 원 선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지 않나. 물론 장기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스트 7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8월에 또 추가적으로 종목 AS 부탁드리고요. 자, 이어서 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추이를 네.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순서가 돼 있었네요. 화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확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뭐냐면 아네커님 보시면은 좀 되게 화려하죠. 네. 이게 바로 시가총액을 데이터로 그래프로 만든 겁니다. 무지개인 줄 알았어요. 네, 맨 위에 있는 시총 상위가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네. 빠졌죠? 삼성전자 형화는 그러네요. 저쪽 위에 있습니다. 여기 인 노는 물에는 안 놀겠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네이버, 셀트리온, LG화학, 삼성 SDI, 카카오, 그 다음에 밑에 LG생활건강에서부터 삼성 SDS까지 쭉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코로나19가 창궐 했었던 시기가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떨어지는데 앞단에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네이버 주가는 그 전부터 창궐하기 전에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전부터 패턴을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터지고 난 다음에 올라가기 시작할 때 셀트리온과 네이버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하게 올라갔고 그리고 카카오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이거를 자료를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 카카오가 이 밑에 있습니다. 근데 이 카카오가 지금 삼성 SDI를 제끼고 올라가고 싶어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여기서 뒤집히면서 카카오가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지금 카카오가 좀 먹을 게 좀 더 있다. 이런 데이터를 보여주기 위해서 네.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추이를 살펴봤더니 카카오가 조금 더 상승 룸이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네. 해주시네요. 자, 네. 이어서 뭘 볼까요? 시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 시가총액 상위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닷컴이 저쪽 윗나라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고 계신 게 테슬라입니다. 저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저점에서부터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 자기들 시총 싸움에서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테슬라가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테슬라 관련 종목인 아까 LG화학이나 삼성 SDI 쪽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고 이 애플과 제가 이 차트에서 보여서 느끼는 거는 얘네들은 어느 정도 유동성이라는 힘을 갖고 지금 얘네들이 먹고 있고 지금 코로나19에 의해서 먹고 있지만 결국엔 여기서 패턴이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미국주에서는 테슬라의 선전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 저희 시간상 벌써 이렇게 그렇죠. 마무리를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회가 되면 8월에 다시 한번 재방문 부탁드리고요. 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메이크의 강은부 대표 함께했습니다. 맞습니다. 네.